명태균 그 게이트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오기를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 후보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검찰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예비 후보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났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영선 전 의원의 이른바 세비 반띵 네. 요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비 후보가 공천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건넸다. 근데 이 예비 후보는 공천을 못 받아요. 네. 나중에. 그럼 실패한 공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의심은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실패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요 선에서 명태균 선에서 일단 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위로 가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1억 2천만 원을 예비 후보가 자기가 공천 대가로 됐다. 근데 그 공천은 실패한 공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윗선으로 나가는 거를 좀 치기 위한 어떤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원래는 사실은 불과 이제 이 사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분의 태도가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강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네. 들어갈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얌전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네. 나올 때 또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네. 네. 저는 검찰 수사도 수십 년 받아봤고 재판도 받아봤고 실전 경험이 있어서 3년 감옥도 살아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만주검찰청 6대 총장이고 지금 만주 변호사인데 네. 명태균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저는 우리 민주당 법사위에서 다루면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자.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그렇죠. 네. 여기에서 뭐라고 돌아갈 수 있다 어. 했는데 검찰이 선수들 아니에요? 네. 진짜 선수들인데 여기에 명태균 씨 변호사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면은 대개 3년 반 정도 삽니다. 네. 금액이 많더라도 네. 5년 이하 3년이니까. 그런데 선거 개입, 국정농단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네. 의혹들이. 네. 의혹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입을 봉하고 있는 검찰 수사 방향인지 또는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그러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추가적으로 것인지. 하는지 이건 두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명태균 씨는 최근에 상당히 톤다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대로 거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우리 민동희 씨가 아주 참 지적을 잘했는데 1억 2천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김영선 의원이 네. 주었다는 그렇죠. 9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김영선 의원도 같이 구속한다 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검찰 수사대로 정리해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네. 저 궁금한 게 명태균 씨 그날 네. 토요일 날 조사받고 밤에 나왔을 때 네. 사실상 그 JTBC 기자랑 네. 거의 막 삿대질 수준의 싸움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싸우면서 걸으실 때는 지팡이 없이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많이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네. JTBC 기자랑 막 언성 높이며 싸울 때는 네. 막 성큼성큼 걸어가시길래 좀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언론사 기자로 느끼는 게 네. 사실 언론이 보도한 것도 본인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다 보도가 네. 된 거 아니에요? 한 말을 했지 안 한 말을 보도한 그렇죠. 건 많지 그러니까 않은 것 명태균 같은데. 씨가 상당히 아주 머리가 좋게 네. 예지력이 네. 이렇게 쫙 이끌고 간 거예요. 음. 갔다가 이제 결정적 순간부터 딱 톤다운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꼬랑지 완전히 내리네. 내리네. 네. 근데 사실 저는 JTBC 기자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질문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미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혹은 강혜경 씨 녹취록 사이에서 네. 명태균 씨에게 어떻게 돈이 전달됐는지 다 나왔어요. 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직접 줬다는 그렇지. 네. 그 강혜경 씨 녹취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JTBC 기자가 자꾸 이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나서 계좌 추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좌 자기 추적 계좌가 중요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해. 신용불량자니까 네. 계좌가 없어. JTBC 기자가 그걸 딱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을 찔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네.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러고 차 타고 갔잖아요. 네. 저는 제가 20대 때 큰 사기를 3번 당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신용불량자로 어? 저도 모르고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아, 살아왔던 네. 시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의 이런 이 스타일들을 잘 압니다. 자기 논리가 막히는 순간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갑자기 그러거든요. 사기꾼들이 보면 뭐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혹시 그거 해본 거 아니죠? 아, 제가 피해자. 의원이 저 피해자. 가해자였으면 제가 감 의원인 옆에서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며 얘기하고 있어요. 5대 검찰총장 아니시죠? 만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사를 금토일에 받았잖아요. 네. 목요일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검찰과 명태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네.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보면 대통령의 말하고 명태균의 말하고 코드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인사 추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명태균 씨도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건 사실 검찰에서 조사할 때도 이거는 만약에 인사 추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대통령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개를 같이 하는. 개를 네.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잡을 거면 대통령도 같이 잡아. 그럴 수 네.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전 느껴졌거든요. 저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좀 명태균 씨가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스탠스를 정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이 정치자금법 문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다가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이 연결되는 그렇죠. 지점부터 1차 폭주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김영선 의원,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네. 1차 폭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이나 이 정치 개입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기서 폭주를 하더라고요. 선을 긋고 선을 긋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됐든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다 거짓말이고 네. 변명이고 자기 아내 감싸기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가장 큰 메시지는 명태균 씨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간 거예요. 아, 의원도 그걸 그걸 보시는군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육성으로 나왔는데도 딱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태세 8일 날 전환을 가면서 네.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변호사하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가자. 이 말이 이 말이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와. 근데 명태균 씨가 태세 전환을 하고 숨기에는 너무 본인이 뿌린 씨앗도 많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왜냐면 너무 많아. 안 돼. 아니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사 조작 수법이 정황이 담긴 설명하는 녹취가 또 새롭게 공개가 네.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구인지 쫙 뽑아져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돌아가는 날, 그건 공식 여론조사 날이겠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만은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공식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무슨 얘기냐면은 지지 성향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랑 상대 후보 지지하는 사람한테 같은 날 공식 조사가 돌아가는 날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 측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전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수법을 썼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기 여론조사 전문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런 거예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MC 장원을 밀고 싶어. 근데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이미 그 당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건 이미 당원 명부 확보해가지고 그렇겠죠. 데이터를 네. 쌓아놨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공식적인 여론조사 그 당일에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누구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네, 지지자한테 찍겠다, 이렇게 음. 얘기하겠지. 예. 구기자를 나는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ARS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는 이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하지 사람은 않은 전화로 생각하겠지. ARS를 예. 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
구교영 지지자는 데이터에 안 잡히는 거죠.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동기 평론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선관위에서 안심번호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이 보통 2주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안심번호로 전화해가지고 그 번호를 조사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네. 근데 이런 네. 방법은 워낙 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음. 사용을 잘 안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구식 방법이다. 예. 민주당은 이미 안심번호를 그 후보들한테 안 주지 줍니다.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사용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야, 이걸 아직까지 해? 저는 새로운 뭐 수법인 줄 알았는데 이런. 구식 네, 수법이군요. 구식 이게. 수법이었다라고. 오히려 합니다.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신식으로 보이는. 네. 아. 역사는 반복한다. 네. 아.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명태균 씨의 녹취도 또 주말간에 나왔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이게 2022년 7월 24일 통화랍니다. 명태균 씨의. 예.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아마도 그때 이제 네. 뭐 비행기 태우는 문제, 사인 네. 태우는 문제 이런 게 불거졌을 때인 것 같은데 언론에 다 터져서 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선한테. 네. 이런 말을 했다는 녹취가 또 나왔고 네. 그러면서 그 통화 녹취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선이 그거 우리 아이 땡땡이 들먹이면서 아이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뭐 또 다른 어떤 증거라든가 네. 이런 게 필요하냐 물증이 명태균 씨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 그때 왜 윤 대통령 부부 첫 해외 순방인데 이원모 당시 비서관의 네. 부인이 민간인 신분인데 그 에어포스 원 타가지고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간 거냐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이제 그러면 김건희 비선라인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막 의혹이 제기됐던 네. 때였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이 강혜경 씨한테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 말고 다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 터져가지고 명태균 씨 말이에요. 김건희가 쫄아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도 입 조심하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고 아.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태균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제대로 쉴드를 안 쳐주니까 명태균이 네.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입 조심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김건희 여사도 당시 자신의 공천 개입이 문제가 있다는 언론에 것을. 의해서 뭐 공개가 되거나 이게 기사화가 됐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를 김건희 여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명태균 씨 말이 맞다면. 맞다면 네. 그게 전제가 돼야겠죠. 예. 네. 그런데 녹취가 나왔는데 맞죠? 녹음이 육성이 나왔는데 맞겠죠.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다 뭐 그때는 내가 또 뻥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아이고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리고 또 다른 녹취에서는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그럼 뭐 친분을 과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진법사 덕에 공천받았다는 김영선 전 의원 고추장에 불쾌했다는데 그건 네. 건진법사 왜 나오는 거예요? 없어 지금. 예. 근데 당시에 네. 건진법사도 그러면 총선에 꽤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저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맘때 갑자기 네.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 그 라인 자기네가 정리했다면서 대기업에 공문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랬나요? 네. 건진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음. 인사 청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싹다 자르겠다. 싹다 잘랐다는 얘기를 음. 그 얘기 요맘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보여져요, 보니까 저는. 추정인데요. 그냥 네. 뇌피셜입니다. 명태균 씨, 천공, 건진법사 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어떤 네. 그런 그룹들이 마법사 집단이 있었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천공은 이제 네. 좀 자기네들끼리 완력 싸움이 그렇죠. 있었구나. 밀려나고 어. 명태균 씨가 이제 점점 이렇게 네. 득세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만 하더라도 집무실만 하더라도 광화문 간다 가니까 거리 가면은 돼진다 죽는다. 그렇죠. 그 한마디에 용산으로 가서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탕진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런 주술적 무당국가예요. 이게. 건진법사, 천공스승, 명태균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터가 나빠서 죽는다. 그 한마디에 용산으로 가냐고요. 네.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명태균 씨 스스로 자기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네.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네. 김건희 그렇죠. 여사의 육성일 것 같은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나왔고 네.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 같네요. 나왔고 그럼 남은 건 김건희 여사 육성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될까요? 있다면. 네. 글쎄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김영선이 내 경선 때도 많이 도왔으니까 공천 좀 줘라 했는데 당이 말을 잘 안 듣네 하고 이제 그 네. 개입한 게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명태균 씨가 그건 지금 꽉 숨겨놓고 검찰과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아마도 하이라이트 모두가 네. 예상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했습니다, 의원님. 누구보다도 미국 정부를 잘 아시는 분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한미 동맹 사실은 굳건히 하겠다고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네. 청구서가 크게 날아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골프 연습 열심히 했는데 깎아요? 네, 골프 그래서 깎습니까? 네. 기왕이면은 네. 김건희 여사랑 할 일 없으니까 골프 연습 열심히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 통상, 외교, 대북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얘기하잖아요. 미국 상하원들이 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케미가 맞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고 한국의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성격 비슷하니까 자 방위비 협상하면서 아니 우리가 바이든 정부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필요 없어 100억 불 내 하면은 까짓 것 내겠습니다 하고 배짱껏 할 것 같아. 그 정상회담 하는 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는가. 아니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그 경선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계속 머신 쉽게 해서 인출기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데다가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협정이라서 의회 동의도 필요 없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려하는 대목이 네. 케미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디테일을 던지고 그냥 네. 무조건 응해줄 것 같아서 그게 일단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이건 박지원 의원님한테도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네. 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자칫 사우스 코리아가 네. 대한민국이 이 과정에서 패싱 당할까봐 네. 당연히 패싱 당하죠. 이 패싱 당하면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매우 곤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후보 때 양키 스타디움에서 김정은이하고 다시 야구 보자. 보겠다 네. 했죠. 이런 걸 이제 계속 던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좋았는데 하노이 회담에 가서 귀샤대기 맞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한 방 먹이고 미국의 시선을 이쪽으로 합쳐야 돼요.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미사일 ICBM은 이미 성공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에 핵탄두에 실어야 될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작아지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이 소형화, 경량화의 실험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3호터널은 소형화, 경량화를 하는 그런 핵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결국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는 만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처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는 안 나갈 것이다. 만나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요, 예. 지금 뭐 다 퍼주게 되진 않을까 그쵸. 대일 외교처럼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골프 연습한다는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외교에 완전히 도움이 패싱 되겠어요? 당하죠. 패싱 당하는데 네. 사실 지난번에 볼턴 안보보좌관이 네. 엊그제 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도 평양 갈 가도. 것이다. 네, 안 이상하다. 그런데 예.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갈 만한 시설이 안 돼요. 아, 묶을 수 있는 예. 비행장 같은 것이 안 네. 돼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처럼 미국 제3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날 확률은 높다. 판문점에서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방식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남북 관계가 원만할 때는 판문점을 경유해서 만나는 것 또한 훨씬 더 수월할 그렇죠. 텐데 네. 지금은 남북 간의 연락망이 완전 끊긴 상황에서 아니죠. 네. 유엔사는 통하고 아, 있어요. 유엔사하고. 네. 그리고 네. DMZ 있잖아요. 네. DMZ는 헌법적 한국 국토이지만 실효적 지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차 하나도 유엔사 허가 없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렇게라도 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숟가락 하나 놔가지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면 좋은데 네. 거기서 하면서도 패싱 시켜버리면 아. 진짜 난리죠. 끝으로 그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 의원님은 해보신 예. 거죠. 그런 경우에 총 어떤 준비들을 국내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정책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그 통상이나 방위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강하게 압박을 할 공격적이죠. 거예요. 네. 그뭐 관세만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20%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세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질 확률도 많아지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을 안 좋아하니까 또 그 여론은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도 잘 지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아주 어려워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예.